그리피스는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적이다. 신장은 178cm, 체중은 66kg, 추정 나이는 24에서 26살, 성별은 남자, 머리색은 은백색, 눈동자는 옅은 벽안이다. 대사를 전부 지우고 캐릭터만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름다워서 내 성 정체성을 헷갈리게 만들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처음 등장했을 때 아직 덜 성장한 가츠를 손쉽게 압도했다. 가츠가 힘이나 파워로 상대를 찍어 누른다면 그리피스는 무기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상대에게 효과적인 공격을 줄 수 있는지 급소나 약점을 노리는 패턴으로 제압한다. 그리하여 전투뿐만 아니라 궁전에서의 생활할 때도 자신을 위협하는 상대들의 약점을 노려 전부 제거하거나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피스의 성격은 베르세르크에서 의문점이 많은 부분이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리 분별이 빠르면서 규모가 서서히 커진 용병단을 손쉽게 지휘할 수 있는 카리스마, 서민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들보다 더 귀족적인 모습, 숙녀를 대하는 예의와 매너, 본인의 적이 누구인지 미리 깨달았던 선구안,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의 수단으로 쓸 수 있었던 통찰력, 냉정한 모습과는 반대로 웃고 떠들 때는 아이와도 같은 친근함 등등 말을 길게 해봤자 내 입이 아플 정도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냉혹하다. 그나마 가츠와 만나면서 인간미가 보였지만 이것도 잠시였을 뿐 결국 모두를 바쳐 유괴의 주민 페무토가 되었다. 그리피스가 인간임을 포기하고 나서 택한 다섯 번째 고드핸드 페무토다. 인간이었을 땐 순백색의 외형을 가졌다면 페무토는 완전히 정반대인 흑색의 외형을 지녔다. 처음 봤을 땐 독수리 오형제를 모티브로 한 것처럼 어딘가가 비슷하다. 그러나 능력은 독수리 오형제가 전부와도 페무토의 기스도 못 낼 정도로 넘사다. 시간과 공간 조작을 할 수 있어서 이젠 계급을 뛰어넘어 인간을 상해하는 능력을 가졌다. 가츠와 그리피스는 이제 증오를 뛰어넘어 애증의 관계를 느낄 수 있다. 애를 느낄 수 있었던 건 다른 동료들을 부하로 생각해서 이들의 생사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 조드와 싸울 때 몸소 직접 나서서 가츠를 구했던 점, 이별의 대결에서 패배 후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충동스러운 어른들의 사정이 나왔다는 점, 마지막으로 재물들을 바치기 일보 직전에 떠올렸던 꿈과 가츠다. 반면 증을 느낄 수 있었던 건 떠나려는 가츠를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생각하여 죽이려 했다는 점, 재생의 탑으로 구출하러 왔을 때 목을 졸라 죽이려 했던 점, 캐스커와 가츠의 이야기를 듣고 둘을 질투하려 했던 점, 이로 인해 강마의 의식에서 페무터가 된 후 캐스커와 어른들의 사정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 정도로 그리피스에게 있어서 가츠란 존재는 본인의 꿈과 목표를 잠깐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였는데 왜 그랬냐? 자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난지 이유를 모르고 있을 때 방향성을 그리피스가 제시해줬다. 사춘기도 오지 않은 소녀의 입장에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던 느낌이라 절대적인 맹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 허나 태생이나 갖고 있던 생각에선 그녀가 그리피스를 좋아하지만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이다. 캐스커의 입장에선 그리피스가 참 성스러운 존재로 보인다만 우리가 봤을 땐 티 하나 없이 너무나 깨끗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했을 거다. 그리피스의 입장에선 그녀도 수많은 장기말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피스라는 소용돌이 있던 작은 바람들이었다. 사실 좀 더 좋게 포장하자면 그리피스의 꿈을 위해 희생하는 부하들이었다. 첫 등장 당시에는 다른 용병단과 분위기가 달라서 여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언제나 밝은 모습이 강하면 그만큼 어둠의 깊이는 깊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몇 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단원 간부들도 그리피스의 진짜 속내를 모를 정도로 거의 남남이었는데 얀델의 그리피스에게 조련당해서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여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는 결말로 갔다. 가츠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반면 그리피스는 꿈을 위한 부하로 생각했다. 페무토에서 다시 그리피스로 환생해서 인간이었을 때 이루지 못했던 팔코니아를 건설하면서 새로운 부하들을 영입하여 신메에단을 만들었다. 그때보다 간부들의 스펙이 업그레이드돼서 너무 강력해졌지만 사도라서 인간미가 없고 싸움만 좋아하는 애들이라 얘네만 나오면 베르세르크가 시리어스로 변하게 된다. 재미난 건 신생 메에단에도 인간들은 있으나 언제든지 고기방패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것들만 보여주며 현혹시키고 있다. 본능적으로 고드핸드가 사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타난다. 베르세르크를 몇 번 주행한 사람들이라면 이 캐릭터가 얼마나 눈의 가시로 느껴지는지 알 거다. 뭐 할 때마다 보는 이들을 화나게 만든다. 소위 눈새라고 불리울 만큼 샬로트와 그리피스의 좋은 분위기를 깨는데 한몫한다. 이와 별개로 이 캐릭터도 마녀로 분류되면서 보통 인간들보다 범상치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온다만 뭐 언제나 그러하듯이 주변에서 조금 치켜 세워주면 진짜 자신이 특별한 줄 알고 착각하는 머저리들이 있는데 소냐도 그리피스가 가진 계획의 부품일 뿐이지 고드핸드와 견줄 만큼 뛰어나진 않다. 그냥 나올 때마다 내 혈압이 올라가서 어질어질하다. 작가가 이제 밝힐 수 없는 입장이 되었지만 미남의 모습을 지녔으며 실체는 신적 존재고 악신 계통이나 좋은 인간 왕의 모습을 현세에서 보여주는 점에 있어서는 조로아스터교에 등장하는 악신 앙그라마인유의 화신이었던 악룡 아지다하카를 모티브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간이 된 아지다하카가 진짜 영웅에게 처단당하는 전설처럼 빨리 그리피스가 가츠에게 참교육당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작가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셔서 결국 베르세르크는 그리피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다. 가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가츠가 떠난 이후에 저질렀던 충동적인 행동, 본인을 좋아하는 캐스커에 대한 행동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 정체성이 애매하다. 그러다 보니
여러가지 추측이 많았지만 용병단을 키우기 위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았던 행동들을 되짚어본다면 거의 확실하다. 또한 이후 샬롯트와 다시 어른들의 곤란한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가간 게 아니라서 작가가 캐릭터를 신적인 존재로 설계했기 때문에 두 가지 성적 지향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끝났다.